여러분, 유럽에서 충격적인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런던, 로마, 파리 등 관광 명소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럽 관광업계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주요 도시들은 운영 방식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엇이, 왜 유럽 전역의 관광 시스템이 갑자기 변하고 있을까요? 왜 현지 가이드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정체불명의 변화 뒤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하기 위해 저는 유럽 전역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중심에 있는 존재들을 발견했죠. 당신이 알던 유럽의 관광 풍경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 물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특파원 마이클 존슨입니다. 10년 넘게 전 세계 관광 트렌드를 취재해왔지만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그 어떤 사건보다 충격적입니다. 관광의 수도라 불리는 런던과 로마, 이곳에서 지금 관광업계가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 관광청은 비상회의를 열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런던의 한 명소는 운영 방식을 갑자기 바꿨고 로마의 한 성당은 긴급하게 예약제로 전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변화를 촉발시킨 원인,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연구해야 한다. 관광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많이 소비하는 관광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여행 방식이 기존의 유럽 관광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회의장 스크린에는 SNS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은 유럽 소도시들의 사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어촌 마을 볼렌담,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오르비에토, 관광 안내서에도 없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작은 마을 리크비르까지. 이탈리아 관광청 대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납니다. 현지인만 아는 레스토랑, 숨겨진 장소들까지 찾아냅니다. 스페인 관광청의 분석은 날카로웠어요. 그들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무장했습니다. 어느 한국인 유튜버가 바르셀로나의 작은 타파스 바를 소개한 영상이 올라온 다음 날 그곳은 예약이 3개월 동안 꽉 찼습니다. 이 현상을 지켜보며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고 있음을 실감했죠. 유럽은 수십 년간 전 세계 관광객을 맞이해왔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독일 관광청 대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에 주목했어요. 그들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현지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기본적인 인사말도 배워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숨겨진 맛집을 더 선호하죠. 유럽 전역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호텔, 레스토랑, 공항까지 그들의 여행 방식에 맞춰 개편되고 있죠.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유럽 관광업계를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영국과 이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변화, 새로운 여행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런던과 로마, 세계적인 관광 명소에서 최근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입니다. 저는 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 이곳은 항상 길게 늘어선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보통 입장권을 구매하고 안내를 받기까지 30분은 기본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줄이 길어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해둔 상태였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데 걸리는 시간 단 몇 초. 다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는 동안 한국인들은 이미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자주 접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처음엔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방식을 참고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시간 낭비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루트대로 움직이는 느낌이죠. 실제로 일부 관광업 종사자들은 한국인들의 동선을 분석하며 새로운 운영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인들의 방식을 벤치마킹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온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입장 시간까지 정확히 맞춰서 오며 심지어 성당 내부 동선까지 미리 계획해오는 철저함을 보인다고 했죠. 비에 젖은 대리석 계단을 오르며 그들을 뒤따라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관광객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사진을 찍을 위치까지도 미리 정해둔 듯했고 빠르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사원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이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한 한국인 여성은 포토스팟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최적의 각도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역광을 피해 완벽한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전문 사진작가처럼 몇 초 만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냈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런던의 대표 쇼핑 명소 코벤트 가든입니다.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개성 넘치는 상점들이 늘어선 이곳에서도 한국인들의 움직임은 독특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며 망설였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코벤트 가든에서 10년째 액세서리 숍을 운영하는 가게 앞에는 한국어 서비스 가능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어요. 가게 사장은 일반 관광객과 한국인들의 쇼핑 방식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이것저것 구경하며 천천히 쇼핑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사전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구매할 품목을 정해두고 오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의 소비 패턴에 맞추지 않으면 비즈니스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어요. 코벤트 가든의 다른 상점들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메뉴판, 한국어 가능 직원 채용, 심지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하고 있었죠. 이런 방식이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여행 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할 장소, 쇼핑 목록, 최적의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쇼핑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진행되는 여행. 이제 런던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관광업계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철저히 계획된 여행 일정표와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로마로 향했어요. 콜로세움 앞에서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현지 가이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듯했죠. 그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작은 성당. 일반적인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꼭 가야 할 명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곳은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아침 9시 이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다수가 한국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 이곳은 오전 9시 이전에 가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입소문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문 시간을 분석한 결과였죠. 하지만 이로 인해 성당 측에서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내부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결국 성당 운영진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성당은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시스템이 관람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혼잡함이 줄고 작품 감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성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방문할 장소를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의 계획성은 놀라울 정도예요. 단순히 특정 장소를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문 시점까지 최적화하는 방식이 유럽 관광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성당을 나와 벽에 붙은 관람 안내문을 살펴보니 한국어 안내문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에 이어 한국어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런던과 로마에서 발견한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분명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효율성으로 무장한 능동적인 여행자들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폼페이 유적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폼페이는 광범위한 유적지로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디부터 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무작정 이동할 때 한국인들은 최적의 루트를 찾아 움직이며 관람 시간을 단축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 유적지 관리소장은 최근 관람객 동선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발견한 최적의 이동 경로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 경로를 따르면 기존 추천 코스보다 1시간 이상 관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유적지를 따라 걸으며 그 경로를 직접 체험해봤어요. 놀랍게도 이 루트는 주요 유적지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듯한 효율성이었죠. 한 지점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바로 한국인 블로거가 추천한 숨겨진 포토스팟이었습니다. 이제 폼페이 유적지에서는 가이드 투어 코스를 새롭게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정해진 동선을 따르는 대신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최적 루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투어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관광업계에서조차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변화를 인정하고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적지 내 한 카페 주인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효율적인 이동 경로 덕분에 관광객들이 시간을 절약해 카페에서 더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메뉴에 추가했고 주문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폼페이의 고대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유럽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관광 산업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효율성은 수백 년 된 관광 시스템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었죠. 그때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을 찾아낸 여행자들의 승리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관광 시스템은 이제 한국인들의 영향으로 더욱 스마트해지고 있었어요. 예약제 도입, 최적화된 이동 경로, 다국어 서비스 확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철저히 준비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관광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공항은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같은 공간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은 각양각색입니다.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과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입국 심사대 앞에서 여권을 꺼내고 서류를 찾느라 허둥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다가오는 한국인들은 이미 모든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권, 숙소 정보, 귀국 항공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모습이었죠. 자연스럽게 입국 심사관과의 대화도 짧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목적은 관광이다. 체류 기간은 일주일이다. 숙소는 여기다. 불필요한 질문이 필요 없는 대화였습니다. 심사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심사관은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오면 긴장을 덜합니다. 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훨씬 빠르죠. 다른 여행객들이 추가 질문을 받으며 지체되는 사이 한국인들은 빠르게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번거로운 절차 중 하나죠. 보안 검색대 앞에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소지품을 급하게 정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한 사람이 검색대에 도착해 가방을 열고 물건을 하나하나 꺼낼 때까지 12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검색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가방에서 액체류와 전자기기를 분리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할 경우도 미리 준비한 상태였죠. 덕분에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른 여행객들보다 확연히 짧았습니다. 탑승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특이한 패턴이 목격됐어요. 그들은 대부분 오른쪽에 서서 서두르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공항 내 에티켓을 자연스럽게 준수하는 모습이었죠.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다르고 그 차이가 공항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행을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이제 유럽 공항들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시작점인 공항에서부터 한국인들은 유럽 관광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런던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취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쉬려던 참이었죠. 취재를 위한 메모를 정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 대화가 들려왔어요. 무심코 시선을 돌리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전문 여행 계획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꼼꼼한 여행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건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었죠. 15분 단위로 세분화된 일정표였습니다. 아침 7시 15분 기상, 7시 30분 조식, 8시 정각 호텔 출발. 모든 순간이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동 경로, 소요 시간, 대기 시간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상 변화에 따른 대체 루트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날씨가 추워질 경우 실내 명소를 먼저 방문하고 야외 일정은 뒤로 미루는 방식이었죠. 창가 쪽에서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들의 여행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여행은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처럼 여행을 계획합니다. 저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은 느긋하게 관광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정이 마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작전과 같았습니다. 이동 시간, 휴식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즉흥적인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전 수많은 후기와 데이터를 분석했고 방문할 장소의 혼잡도를 계산해 최적의 루트를 정리했습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면 하루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관광객이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저는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관광업계가 그들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자리를 떴고 저는 그들의 일정표를 사진으로 남겼어요. 이것이야말로 유럽 관광업계의 변화를 가져온 한국인 관광객의 비밀이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성과 효율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여행자들의 등장이었죠. 유럽 관광업계는 이제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을 단순한 특이한 사례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방식을 연구하고 관광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 유럽 전역에서 관광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식 여행이 세계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은 일부 여행자들만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빠른 동선, 철저한 사전 준비, 최적의 시간 활용. 이 방식이야말로 관광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요 명소들은 한국인들의 움직임을 참고해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항은 한국식 빠른 체크인과 보안 절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호텔들은 한국인 고객들을 위해 조식 메뉴를 바꾸고 객실 내 업무 공간을 추가하는 등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이었습니다. 여행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느릿한 여행이 주를 이루던 과거에서 이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여행이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행을 그저 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한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움직임이 결국 관광업 전체의 변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BBC 특파원으로서 수많은 글로벌 트렌드를 목격해왔지만 이렇게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넘어 유럽 관광 문화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철저한 계획형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즉흥적인 여행 스타일이 더 좋을까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